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4.13 총선이 한창입니다. 이 거리에 등장한 유세 차량의 연설, 또 선거 운동원들의 출퇴근길 인사, 또 우편으로 배달되는 이 선거 공부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선거 풍경들이지요. 이것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후보자들을 알고 싶다면 이 방송 토론회가 꽤 유익한 길잡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2TV가 특집으로 마련한 20대 총선 후보 토론회, 오늘은 익산을 선거구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순서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길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한병도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입니다. 익산을 선거구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만 최근 제2T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 후보는 토론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들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순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먼저 이 한병도 후보의 기조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압승하게 만들어주는 당이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정치가 문제고 양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눈속임이었습니다. 누가 호남을 홀대했습니까? 누가 호남을 차별화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0년 전통의 전통 야당입니다. 호남에서 태어났고 전북인들의 애정으로 키워주신 당입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입니다. 회초리를 쳐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애정과 믿음으로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조배숙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익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4년 전 낙선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일반 시민으로서 익산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익산의 발전이 정체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역 발전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익산을 잘 아는 그리고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사선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선의 힘으로 익산의 난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에게 익산에서도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길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박종길입니다. 저는 어려운 전북의 정치 현실을 바꾸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야당 독재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어 왔고 심각한 지역 현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런 정치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익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호남 인재 홀대론 제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익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통큰 결단을 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박종길 후보가 익산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봤는데요.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JTB 토론은 다른 방송 토론과는 달리 상호 토론이 상당히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리지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상호 토론입니다. 상호 토론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후보들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통제하거나 또는 제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그 통제에 잘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도권 있는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나머지 두 후보에게 3분씩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서 쓰셔야 합니다. 주제는 새 정치의 방향과 실천 방안입니다. 이 새 정치라는 말에는 이 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치는 아직까지 구호로만 무성할 뿐 현실의 정치로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또 그리고 냉소를 극복할 새 정치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 조배수 후보가 먼저 6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그중에서 3분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한병도 후보님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치는 구태 정치의 반대 개념입니다. 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정쟁만 일삼는 정치가 구태 정치죠.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가 구태 정치입니다.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특권을 줬는데 기득권으로 둔갑시켜서 갑질을 하는 정치가 구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9대 국회에서 갑질과 막말,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 못지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후보님 평가는 어떠세요? 19대 국회에서도 가장 민생을 외면한 정치였습니다. 새 정치라 하면 국민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이해와 요구, 삶의 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대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의 갈등, 당 내부의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새 정치와는 너무 유연한 행동들이 저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꼭 변호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새누리당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누리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당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거대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거대 여당, 야당 그런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개인 한 사람이 그 소속 정당에서 정말 그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이런 막말이나 이런 것을 좀 조심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새누리당도 잘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막말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마치 새정치 본질처럼 그렇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따가운 눈총에서 비롯됐지만 그런데 이게 자칫 포퓰리즘에 흘려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이 권한인데 이것을 축소하면은 거꾸로 국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권위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는 이 소탈함과 그리고 겸손함과 정책 능력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3분의 시간이 모두 흐른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분 박종길 후보에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한나라당 그리고 또 민정당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 하에 민정당에 두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3파 역할을 했던 국보위 출신 인사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간 것은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해서 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분의 소신이고 우리 새누리당과는 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면서 노무현 집권 세력을 배제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새로운 국민의당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한 거,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서 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의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독재 시절에 대해서 항거한 그런 정당인데,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 그 전두환 정권의 그 3파 역할을 했던 그분을 이렇게 대표로 영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글쎄 이제 군사 정권 시대는 이미 지났고 우리 지금은 새로운 정치가 이제 실현되는 시기고, 그분이 네. 예, 잠깐 군사 정권 알겠습니다. 북부에 네. 일을 했다 하지만 이미 그분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메가톤급 이슈를 몰고 다녔습니다. 찻대기도 있었고요. 또 총풍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새 정치가 무엇일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 후보님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과거 그런 건 인정합니다. 저도 이 지역 출신으로서 실제 새누리당의 정당에 그 옷은 입었지만 마음은 이 지역 사람이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찻대기 정치랄지 그것은 이미 청산돼야 할 것이고, 이 새누리당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안전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박준길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한병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치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개념에서 국민의 희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새 정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 며칠 동안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1호로 영입한 국민경제상황실 주진영 부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저희당 인사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놨습니다. 특히 그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에게는 10년을 놀다가 모시다가 오신 얼굴마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분은 완전히 허수아비다, 인격적으로 이상한 분은 아닌 걸로 알았는데 노년에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인신공격성, 어르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새정치를 추구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인지, 정말 국민들은 이 대목에서 막 분개하고 분노하고, 특히 강봉균 그 선거대책위원장께서는 전직 장관으로서 이 지역을 대표하며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일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그렇게 비하하면서, 특히 거기에는 그 노인을 비하하는 그런 아주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한병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내용으로 비하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 박종길 후보님 말씀처럼 정말 이 가만히 인신공격성. 잠시만요. 예,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에 새로 영입된 것을 보고 10년 동안 놀고 계신 분을 다시 영입했다. 참으로 노년에 안타깝다. 이런 인신공격성 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또 허수아비다. 예, 그런 허수아비다. 말씀도 하셨고요. 저는 실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강봉균 전 장관님은 저희 17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고요. 정말 인품이 깊으시고 후배들도 참 아끼시고 이런 인품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이라는 것이 정책을 가지고 다투고 그건 국민을 위한 다툼이거든요. 그런 건 있지만 우리 정치가 좀 더 품위를 갖기 위해서는 정제된 말투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미 국민들은 네. 됐습니다. 한 후보님 예. 반드시 우리 예. 국회의원들은 정치에 대한 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나머지 3분 조배수 후보와 네.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배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그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후보 아시죠? 그 후보가 나는 박근혜 잡을 수 있는 저격수다. 권은희밖에 없다. 다음은 국부의 너 차례다. 이런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소총을 이렇게 겨누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탐나고 되고 싶다고 해도 이런 총질을 하면서까지 이런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그런 말도 아닌 그런 패러디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질이라는 것은 적에게만 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향해서 총질한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배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그 일종의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네,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좀 뭐랄까 정제되고 좀 점잖은 표현을 써서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이건 과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배수 후보께서는 총을 쏴보셨나요? 아니요, 안 네, 써봤습니다. 군대를 안 가셨으니까 총은 안 쏴봤겠죠. 네, 이제 흔히 군대에서요, 네, 빈 총만 맞아도, 총만 사람에게 겨눠도 3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양친을 총에 의해서 이렇게 잃었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 자동소총을 겨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모든 국민이 이런 패러디를 봤을 때 얼마나 착잡하고 놀랐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원수를 향해서 총을 겨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국민을 향해서 겨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러디는 안 되고 이래서 국민의당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 을지역 우리 후보자들은 정말 이런 일을 없애고 꼭 협의체를 구성해서 익산 발전에 한몫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도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후보에게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박 후보님께 주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이 전자에 말씀을 하셨듯이 새정치라 함은 변화된 국민들의 새로운 이해와 요구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물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공천 과정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 호의자라는 사람.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간신들을 공천하는데 모든 것을 맞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이 당대표가 직인을 가지고 날라가지고 옥새 나르샤라는 희대의 활극을 펼쳐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천 과정은 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새정치와 너무나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공천 파동은 모든 국민이 분노할 정도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 지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저런 배당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정말 저는 머리띠를 두고라도 두르고 청와대 앞에 가서 다 1인 시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 조선시대나 있을 이런 회당 정치지. 어떻게 당 내에서 공천 파동이나 일으키고 서로 잡음 일으키고 서로 자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이 저를 뽑아준다면 여당 내에서도 야당 역할을 하면서 익산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파당은 절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제가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저는 아직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의 개념을 저는 현재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님의 새 정치가 대체 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새 정치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창조 경제라는 것은 지금은 IT 시대입니다. 모든 경제에 ICT 발달된 그 ICT 전략을 접목시켜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다른 차원에서 높은 그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경제, 이것을 창조 경제라고 합니다. 예. 예. 답변 시간이 조금 부족하군요. 네. 예. 나머지 3분 조배수 후보와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요,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셨을 때 당내에서 10대 개혁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10대 개혁안을 당원 당규로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혁신위원장 자리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를 위해서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해서 인재 영입위원장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거절하시고 당내에서 왜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원래 밖에서 새정치를 이제 추구하시다가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통합이 돼서 새정치 민주연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께서 이 아주 강력한 이런 야당의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그 야당에 들어와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친노 패권주의의 어떤 그 벽에 부딪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작년에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패를 했습니다. 4대 0으로.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나 지난 재작년에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패하자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도권 때문이니까. 예, 한명도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집안이요, 어려우면 그 안에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극복하고 그 문제가 있었다면 당에서 서로 땀 흘리면서 경쟁하고 토론하면서 극복을 해야지 당내가 이러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근데 안 대표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전대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결국 거부했고 저도 오죽하면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당을 나왔겠습니까? 아니 한 달 남겨놓고 전당대회 하자면 일정상으로 그건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거고요. 아니요, 그 전부터 뭔가 계속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죠. 박종길 후보가 먼저 1분 동안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에 유턴 기업 단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27개 업체가 중국에서 유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입주한 업체는 이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7,000명이 고용될 것이라는 이 장밋빛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문제는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의 행렬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유턴 붐을 잇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은 제 국회의원은 이 유턴 기업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좋은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석 단지에 유턴 기업들이 실제 익산을 향하려고 뭐 MOU 체결도 하고 기대는 컸지만 실상 와서 보니까 이 인프라 구성도 안 돼 있고 익산시의 지원도 없고 또 익산시 그 인구도 보석을 선호하는 그런 인구가 부족하고 또 그 특화 사업이 없습니다. 보석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화 사업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줘야 되고 많은 그 관광객이 몰려야 되는데 그런 특화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유턴 기업들이 다시 돌아가는 또 인력 수급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기업들을 유턴시키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한병도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일단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에 시나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홍보 위주로 내용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통기업이 왔을 때 시에서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이 느꼈을 때는 실제 익산에 와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와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지원에 관한 문제, 규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부와의 협조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실망하고 발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배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늦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 가동 중인 9개 업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유턴 기업을 할 경우에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한 20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그 업체들을 일단 한번 회의를 해서 이분들의 고충을 듣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특히 고용보조금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새로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200개 남은 그 유턴 기업도 더 유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구체성 있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앞서 했던 주도권이 있는 점, 앞서 했던 그 토론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두 후보에게 3분씩 시간을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주제는 상대 후보의 공약 평가입니다. 자신의 공약과 상대 후보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가 6분의 주도권을 갖겠는데요. 어느 후보에게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먼저 조배숙 후보님께 주겠습니다. 공약집에 보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체험 관광형 산업단지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설계가 완공되어 있고 공사 중인데 지금에 와서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것은 단지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계약이 지금 6건이 돼 있는데요. 분양 계약이 되면 이제 그 온 업체들이 다시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은 일반 공장과는 다르게 아주 그 예쁘고 또 와서 와볼만 하고, 그리고 또 그 업체의 아이템에 따라서 그 일반인들이 와서 뭐 시식도 해보고 그리고 또 만들어도 보고, 네, 그런 것을 그때 논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때 가서 나중에 이제 이게 건립이 된 다음에 공장들이 다 들어오면 공사 이후에 체험형 관광산업단지로 새롭게 변모를 시도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사는 이제 기반 공사죠. 공단 조성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장이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다시 짓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그 체험 관광을 대비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협의가 이제 돼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통상 그런 사업을 하면 이미 그 설계하는 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그 공장이 지금 이미 공장 기반하고 설계는 아니요. 그거는 그 단지는 그 LH에서 기반 공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반 공사를 할 때 사실은 그 내용이 들어가서 아니, 기반 공사는 설계를 상관이 하면서 없죠. 기반 공사는 그냥 단지 조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익산시의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갖추는데도 돈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빠듯한데 지원이 없다면 우리 기업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구축하려면 그래서 계획 입안시부터 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그 기업들이 입주하겠다고 계약을 했고, 이분들은 지금 단지 기반 조성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얘기해도 저는 시간상 뭐 기반 조성할 때부터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자, 아니요. 공장을 다 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공장을 짓기 전에 예. 이런 설계가 들어가야죠. 공장을 짓기 전에. 제 얘기는 지금은 기반 공사거든요. LH 산업 예. 그 분양 그거죠. 예. 지금 시간을- 공장 짓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나머지 박종길 후보와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종길 후보님 여러 공약을 보니까 선수촌 건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선수촌 건립이 아니고. 아니, 프로팀. 그렇지. 프로팀 관련해서 이걸 진행한다는 공약 내용이 있는데, 그 프로팀은 지금 어떤 프로팀을 생각하시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익산은 참으로 그 시민들이 지금 분열돼 있고 화합이 안 되고 조금 침체된 그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프로팀 하나가 이게 창단된다면 시민이 화합하고 그 체육의 스포츠 정신을 통해서 시민을 하나로 묶고 시민의 정서를 가다듬는 이런 좋은 그런 내용은 정치라고 아주 생각합니다. 좋으신. 그래서 저는 거라고, 이제 익산 남성고가 배구의 명문 학교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이런 배구의 명문인데, 남성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프로 배구팀을 배구팀. 예. 유치한다면 익산이 상당히 활력 있고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프로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배구 프로팀을 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약에서 제가 식품 클러스터 관련된 공약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 국가 산단으로서 우리 식품 클러스터가 확정이 되면서 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시내 전체가 모든 단체에서 축하 프랜카드를 걸고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의 축소 120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예산도 1조 68억 원에서 5,535억 원으로 축소되고, 그 단지가 자꾸 축소되니까 시민들이 아쉬움을 지금 많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0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우리 박종길 후보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2단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지요? 식품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부의 그 지원 대책이 없고 공약 이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이럴 때 그런 하나의 협치를 구성해서 우리보다 선거 이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선거 운동은 데리고 광화문 청사 앞에 가가지고 우리 데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익산을 광화문 청사 살려달라. 오늘 2번 이 좀 가셨네요. 우리가 예. 익산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배수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한병도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거 공보를 보니까요, 제 복지에 관련해서 3대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착한 복지, 앞선 복지, 선순환 복지 이거를 공약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고 각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역시 우리 당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가 예산 정비를 통해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착한 복지,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지금 선별적 복지를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라 하면 많은 것들이 너무 시혜적 의미로서 접근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적 복지와 융합을 하면은 착한 복지, 앞선 복지, 선순환 복지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착한 복지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 소득 기준을 선별적으로 하고 필요한 곳에 어두운 곳에 공평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이것을 착한 복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선 복지라 하면 예를 들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의미를 그냥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앞서서 해야 된다는 거고 선순환 복지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청년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복지 개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제가 근데 그 착한 복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착하지 않은 복지는 뭔지 제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우리 한병도 후보님 그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전민일보에서 보면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열관을 수준에 그쳤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열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현재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의 그건 이제 언론에서 난 기사이고요. 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규모가 축소된 거죠. 예. 혹시 부족한 시간은 다음 자유주제 시간에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 박정일 후보에게 쓰시죠. 조혜숙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박정일 후보와요. 예. 박정길 후보님께. 네. 지금 이제 박정길 후보님은 그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지금 스포츠 관광 특구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마이스 산업의 기회를 삼고자 한다. 그런데 제가 이게 생각할 때는 이게 스포츠하고 식품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좀 잘 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식품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려면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2018년 전국 체전을 계기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도 늘어납니다. 그 인구를 식품 산업 클러스터에 연계해서 발전시키자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스포츠 행사가 자주 일어나고 국제 행사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익산에 컨벤션 센터 같은 게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익산 경제를 살리고 식품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공약 그 성과 공부해 보니까요. 그 스포츠와 연계된 그 의료 그 시설 활성화 뭐 이런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스포츠 용품, 스포츠 장비, 스포츠 의료, 스포츠 음료 아주 산업이 다양합니다. 이런 산업이 익산에 들어온다면은 빈 우리 산업공단이 아마 꽉 채우고 남을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익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의료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 스포츠와 연계된 의료라는 게 어떤 것인지 네, 잘 좀 연계가 안 돼서 네, 의료라는 것은 건강을 지금 최고로 하는 이 시대니까 스포츠 의료 시설 R&D 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스포츠 의료의 그 개선 문제를 저희가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연구를 해서 이 장수 시대를 맞아서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스포츠 의료를 발전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건강과 스포츠 의료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길 후보에게 이번엔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조배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공약집을 보니까 익산 다시 시작합니다. 아주 조배수기가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항목을 보니까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서 농촌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숙식을 함께하는 9988 쉼터를 마련해서 고령화 설치 및 친구 맺어주기 운동을 활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익산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문제고, 두 번째는 외로움, 세 번째는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핵심 공약을 보면 스포츠 산업 관광 특구를 지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 안에 체육센터를 만들어서 젊은 체육 지도자를 배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그런 경로당 이런 데 배치해서 매칭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1:1 돌보미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또 늘 건강을 체크해주는 이런 한편 또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거삼득의 그런 공약을 저는 내놓고 있는데요. 조배수 후보께서는 제 공약에 나와 있는 이 것과 별도로 어떻게 9988 쉼터를 운영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배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9988 쉼터는 제 공약과 별도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취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이 이제 어떤 친목의 그런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그 외롭게 떨어져 있는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나 이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겨울의 경우에는 각 집마다 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오심으로써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복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르신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동 경로당을 운영해서 독거노인들이 거기 한테 모여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런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공약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숙식도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마무리 진행하시죠. 네, 한병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약집을 잘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힘 있는 일꾼,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는 힘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더 가져올 것인지, 익산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을 하셨죠. 그때도 익산은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익산에 크게 도움도 안 됐고 아주 홀대받고 그 많은 예산은 그 광주나 목포로 내려갔지 전라북도 특히 익산에는 전혀 배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한병도 후보께서는 전라북도에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 뭐 5조 원이 3조 이렇게 얘기는 하십니다만 실제 익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것이며 어떤 힘으로 어떻게 예산을 더 가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홀대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전북 정치권이 이 열의와 열정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잠시만요. 근데 익산 시민 모두가 호남에서도 익산만큼은 참으로 홀대받고 있다. 그동안 30년 동안 홀대받았다. 아무것도 남은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가는 익산은 미래가 없고 시민들이 살 길이 없다. 막막하다. 다 이사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 들었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다 그동안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가져왔는데 앞으로 더 가져오겠다는 것은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 주요 예산 요것이 우리 이제 호남만 생각하면 광주 전담으로 편중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저희들이 국회의장도 배출하고 전북에서 장관도 배출하고 하면서 과거보다는 예산의 성과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하시죠. 네, 잠시만요. 과거는?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중단됐지. 익산의 중앙도심이나 KT 역사 옮겼다고 자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익산의 구도심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KT 역사를 현재 위치가 됐다고 지금 구도심이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그 KT 역사가 익산을 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몰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 도시를 떠나고 관광객은 이쪽 찾자고 오히려 일일 거리로 서울로 올라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역사 끝나네. 상대 후보 그 답변도 조금 배려가 됐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으로 이 두 번째 상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20대 총선 후보 토론에 익산을 선거구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이번엔 이 자유 토론입니다. 주도권이 있는 점은 앞서 했던 상호 토론과 같은데요. 다만 후보 선택과 시간 배분을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자유 주제입니다. 먼저 이 박종길 후보가 주도권 6분 갖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공약집에 보면은 익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표어마다 보니까 이번에는 배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다시 시작하며 왜 배숙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2년도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좀 익산 발전이 정체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잠시만요. 그러면 네. 잠시만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익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3년 동안 하셨을 때 뭘 하셨는데 다시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씀
궁금하고 또 익산에는 자, 훌륭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 미래가 출중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꼭 배숙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배숙이고 지난번도 배숙이고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조배숙 후보는 저렇게 욕심이 많은가? 갈 때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밖에 없다. 지금 여기 한병도 후보도 계시고 조배숙 후보도 계십니다만 실제 익산을 잃을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가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배숙 후보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건 좀 지나친 말씀 아닌가요? 저한테도 예.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는 비례를 했고요. 재선 3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열의와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 문화관광위원장 시절에 지금 미륵사지 왕궁리 그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유네스코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있어서 저는 선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선이 될 경우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 정치적인 위상이 네, 상당히 잠시만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가서 사선을 이뤄서 익산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3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익산 돌보지 않고 시민 민생은 뒷전을 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지나치신 말씀이시고요. 그건 좀 지나치시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제가 재선 3선 때도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한병도 후보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좀 미지는 답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힘 있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힘은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전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힘 있을 때도 익산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후퇴만 거듭해 왔는데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후보님 힘이라는 건요. 힘의 원천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 우리 익산역 KT 역사 관련해가지고 전주권 의원님들과 김재 의원님들이 역사를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첨예한 갈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고 정부 부처와 협소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서 잠시만요. 익산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데 거고요. 현재 익산 KTX 역사는 잘못 제정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KTX 역사 때문에 구도심은 황폐화되고 아주 퇴보했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아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도심 알잖아. KTX 역사 문제로 구도심이 낙후된 것은 아니죠. 구도심은 이미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글쎄, 제 얘기는 잠시만요. 인구가 빠져나가서 생긴 문제였겠죠. KTX 역사를 이렇게 조성할 때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에 많은 시설을 유치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빠졌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KTX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것 자체가 현재 위치가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말은 동의를 전혀 할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힘이란 것을 열정으로 표현하셨는데 열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있죠. 열정이 열정만 가지고는 우리 익산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정권에서 얼마만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한병도 후보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실제 호남이 발전 안 된 문제를 지금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호남 정치권을 100%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해방 이후의 정치 구조 속에서 이런 우리 호남 수에는 현 정부의
우리 인물란, 뛰어난 인물들을 네. 호남이라는 알겠습니다. 이유로 소외시키고 예.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돼서 호남이 발전을 못했다고 저는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한병도 후보가 주도권 6분 갖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박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당 공식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당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정치적 연대가 있는 것인지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공식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이유가 이게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초문입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을 잘 이렇게 안 보니까 바꿔서도 그렇지만 그 당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를 응원했다는 것은 만일 그랬다면 그건 잘못됐죠. 그리고 그게 바로 패권 정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라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익산 지역에서 이 지역 태생이기 때문에 온만 새누리당 이렇게 옷을 입었지 실제 내 마음은 야당입니다. 익산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기와 열정 감사드립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국회에 가면은 반드시 분명히 야당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과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박 후보님의 패기와 열정은 저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열정이 정치에서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 가더라도 당락을 떠나서 우리가 익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 같아야 된다. 우리가 협치를 구해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익산 발전에 같이 공감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다시 돌아가서 저는 지금 우리 호남이 발전을 못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전부터 이미 모든 생산 기반 시설이 특정 지역에 다 편중되고 우리 호남이라는 이유로 뛰어난 인재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첫 서울시장이 저희 이제 과거 지금식으로 민주당에서 됐었는데 가보니까 서울시도 국장으로 진급시키려고 하는데 호남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미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독식을 하면서 이미 인문군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차별받고 소외되니 좋은 인물이 성장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문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루 쉬더라도 우리 모두가 선거운동은 데리고 광화문 내거리 가서 시위를 한번 벌여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익산 전북 도민의 그 뜻을 전국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사실 지금 광화문 3번 가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똑같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데리고 한번 시위 한번 합시다. 조계수 후보님 같이 갈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후보님의 주도권 시간이 아닙니다. 한병도 후보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조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방은 물론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데 전국 정당이라면 대구, 경북 25곳 중에서 지금 공천을 하신 곳이 2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을 제외한 지금 현재 선거 판세 분석을 하면 안철수 대표님이 출마하신 노원, 병정도 경쟁력이 있고 어느 곳에서도 경쟁이 있는 후보군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받는 느낌, 우리 호남을 볼모로 한 호남 자민련 만들겠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호남을 제거하는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공천한 곳이 있습니까? 네, 아쉽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권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초리를 맡고 있는 것은 지금 똘똘 뭉쳐서 너희들은 하나로 뭉쳐라.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춰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밀어주겠다고 국민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분열해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전망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탈당의 문제와 선거를 앞둔 새로운 당을 만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회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꾸 이제 호남 자민련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왜 호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지 그거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영남에 있어서는 영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남 패권주의라는 데서 아주 뭐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호남이 뭉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호남 자민련 하면서 비하를 하는지 그건 저는 거기에는 내용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요, 우리 호남민들은요. 제가요? 이 단결하고 화합하라고 자, 그러면 말씀을 단결하고 하고 계시고요. 화합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거기에는 예. 좀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분열하면 안 된다 하면서 호남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해 왔습니다. 예. 누가 선택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한병도 후보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는 조배수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한 후보님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불신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그 정치인이 불신받는 이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한 후보님이 그 익산갑에서 경선에서 패하시고 이제 익산을로 지역구로 옮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경선 전에 중앙당에서 익산을 출마를 권유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익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고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패배하고서 익산을로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머리가 무겁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익산 우리 을직에서 특히 열심히 뛰셨던 두 후보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무거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앙당의 권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공천 그 심사위원회에서 저와 이 후보님께 익산 을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둘이 공통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익산의 갑에서 내고 경쟁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익산 을로 중앙당 결정을 따라서 결코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익산 을 지역에 가서 새롭게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열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기 온 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선당 후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당 후사의 정신이다. 그런데 당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 지역민들의 그 평가나 지금 민심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새누리당 조윤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의 낙하산 공천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누리당의 그 조윤선 후보하고 비교가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선당 우사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익산 을 지역에 후보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찾으려고 여러 후보군을 놓고 고민을 했고 거기서 현실적으로 대안이 이 한병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을 지역이 정말 옛날처럼 기호 2번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우리 경쟁력 있는 조배수 의원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선거라는 것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배수 의원님과 경쟁하고 한번 아니, 지역 발전을 제가-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출마를 하게 아니, 됐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좋은데 제 얘기는 일단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과 금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익산 갑에서 그렇게 경선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패배하셔서 익산 을로 왔다. 또 당에서 낙하산 공천을 했다. 그거는 익산 을 지역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익산 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네. 이런 이제 그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자꾸 선당우사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무엇이 당을 위하는 것인가. 차라리 새누리당의 조윤선 의원처럼 깨끗하게 당의 그 호의는 고맙지만 그것은 지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것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 제가 답변을 말할- 하셨고요. 이게 없나요? 예. 아니 이제 얘기는 충분히 제가 예. 들었습니다. 예. 뭐 저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박종길 후보님께 네, 질문을 드립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독 이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생겼어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민생이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후퇴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민주주의가 파탄됐습니까? 오히려 우리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개성공단 철수랄지 사드 배치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조처지 이게 민주주의의 후퇴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상호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죠. 1분 내에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가 답변 주시죠. 익산의 이 종교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이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의사결정에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치유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도 후보 답변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익산 발전을 위한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면 저는 이런 갈등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그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걸 화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과 어떤 시민단체와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화합의 마당을 화합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조배수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사실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평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노력한다고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로 간에 어떤 대화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상당히 익산에는 특히 이렇게 종교적인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금 이제 원불교도 있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유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잦은 어떤 소통과 대화와 타협,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박종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관 지도자들이 한 자리 모여서 그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에 아주 참 걸림돌이 바로 이 종교 간 갈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익산이 한층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임이 없고 그런 발상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도자가 예를 들면 시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익산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익산 발전에 기틀이 되려면 종교 간의 화합을 주도하고 모여서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익산의 미래가 열린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했던 이 자유토론과 같습니다. 상대 후보의 선택, 시간 배분, 또 주제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고요. 한 후보만 선택해서 토론하실 수도 있고 두 분 다 상대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로 아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역시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후보에게 6분 드립니다. 네. 우선 한병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 토론에서 제가 국보위 출신인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당인 정동영 후보와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정통성과 적통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후보님의 정치 철학에 비춰볼 때 어떤 게 더 정당한 평가였다고 보시는지. 국보위 활동 자체를 인정했다는 말씀은 제가 절대 드린 바가 없고요. 이분이 광주에 가서 국보위 참여에 대해서 공식 사죄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본인이 잘못을 우리 호남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 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에 대한 단절을 통해서 특히 그분과의 가치적 공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민주화는 저희 당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이론과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협력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당의 김성주 의원은 이 김종인 대표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사과를 하고 넘어갈 일이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런 근본이 과연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같은 당이면서도 평가가 다르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것이 한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병도 전 의원 나에게 투표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갑지역으로 돼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떤 예. 경인지. 우리 후보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당에서 전격적으로 저를 전략 공천을 했고 주소를 옮길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살지도 않으면서 울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하는 건 더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개념이 뭐 갑과 을, 지역구가 있지만 같은 익산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살지 않으면서 이사하는 것보다는 주소만 올리는 것보다는 현재 주소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 생각을 이해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갑 지역에 살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는 어디 가서 하시나요? 갑에서 해야죠. 본인의 본인 선거에 대해서 투표를 못 하시는군요. 그것도 이제 아니 됐습니다. 예, 이제 거기까지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네. 박종길 후보님께 다시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인의 약속은 상당히 그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그 공약한 것들이 장밋빛이었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분명히 대선 때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탕평책을 쓰겠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남에서도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현재 그 차관급 이상의 전북 출신이 전혀 없습니다. 주로 영남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누리 과정의 그 예산이 지금 이제 전혀 공약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보육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이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역을 위해서 내놓은 공약이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식품 클러스터랄지 백제 고도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 하는 공약은 분명히 저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익산을 크게 발전시키겠다, 힘 있는 일꾼이 되겠다, 그리고 탕평책을 제가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게 안 될 경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띠를 두고 가서 싸우자 이러는 겁니다. 저 혹시 벽보 보셨죠? 제 버레카드에 보면 저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익산의 새 일꾼이 되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제 현수막에는 제 사진이 없습니다. 저는 꼭 이런 정치를 바르게 세우고 익산 내 고장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겠다고 이렇게 현수막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안 될 때는 우리 모두가 선거운동을 접고 광화문 내거리로 가자는 뜻입니다. 조배석 후보님 같이 갈 의사가 있나요? 예, 우리 선거운동원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명도 후보님 같이 가서 익산의 뜨거운 전투를 알려줍시다. 응? 박종길 후보님에게 자연스럽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우선 한병도 후보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병도 후보님은 항상 노무현 대통령의 정통이라고 하고 60년 민주당의 전통이 빛이 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익산 지역에 얼마나 큰 일을 했으며 참 뭘 발전시켰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광주에 가보면요,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아시죠? 아시아 문화 전당을 광주에 입주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020년까지 약 5조 원이 투입됩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의 10분의 1만 5천억만 익산에 가져왔다면 익산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게 5조 원을 투자할 때 우리 익산 국회의원들 뭐 했습니까? 네. 익산에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를 하면서 아주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이 어떤 청사가 옮기고 다양한 큰 국책 사업들이 있을 경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잠시만요. 우리 그렇죠. 또 전북민들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전북민뿐이 아니고 예. 도민뿐만 아니고 예. 익산 시민 모두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들러리만 섰다.
실제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니요. 들러리만 섰다고 다 그럽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아니지. 10년 동안에 우리 익산이 낙후됐던 게 아니고요. 실제 익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북, 광주, 전남의 낙후도가 가장 심한 잠시만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글쎄, 잠시만요. 그 이유가 왜 거기에 있다고 아니 생각을 아까 하십니까? 얘기했듯이 그때 김대중 정부 때는 그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목포에 예. 이것을 엄청나게 크게 준비를 했고 예.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5조원의 대역사를 광주에 입출해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오픈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익산에 가져온 게 뭐 있습니까? 예. 익산 모든 시민이 다 예. 홀대 받았다. 예. 우리 낙후됐다. 우리 모두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죠. 그럼 박종길 예. 후보님께서는 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면 정말 50조 원 이런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50조 원 아니고 50억 원 이런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아니, 유치할 수 있으시다는 그렇죠. 저는 정부에서 금년 1월에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창조 경제 일환으로 53조를 이렇게 2018년까지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익산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산업 특구를 지정해서 그 모든 시설을 익산에 이게 다 들여와가지고 익산 시민이 잘 사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저는 자신 있잖아요. 저는 할 수 있죠. 아시죠? 제 열정과 제 전문성을 가지면 이런 익산 발전에 지금 시급한 것이 익산 경제입니다. 근데 다른 것 모든 후보들이 뭐 지역 경제, 식품 클러스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게 꿈이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러나 저는 현실 가능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2018년 전국체제는 분명히 익산에서 개최되고 그 전국체제를 계기로 익산의 발전의 기회를 맞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후보 계시지만 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건 자신하고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우리 박 후보님만이 그것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전문가고 시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2018년 전국 체제는 이미 정해져 있고 정부가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익산의 그 시에 그 김장학 국장이 이 정부 체제를 대비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편의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그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21억이 필요하다는 말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현 후임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 21억 이게 배정이 안 되면 익산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혀 전무하다. 한 푼도 깎지 말고 이걸 빨리 배정하라. 이렇게 부탁됐고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익산 향구의 그 재정 지원도 전화 한 통화로 1,700만 원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 있는 일꾼이 익산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열정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맥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익산의 낙후도가 굉장히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낙후도의 기본 원인은요. 이 센터를 유치하거나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 못한 것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익산 산업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의 문제, 소비 도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익산 시민들이 최근에 지갑을 많이 안 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정치권의 갈등, 어떤 정치권이 특히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떤 깃발을 들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뭉쳐봅시다. 라는 이런 이 이슈를 만들었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전혀 만들지 못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길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병도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조배수 후보님께서 정치의 원칙, 철학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중앙당으로 전략공천이 되어서 을쪽으로 옮긴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정말 따가운 그리고 마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이것은 당의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리 조배수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원칙은 당의 전략공천의 문제를 수용하냐 마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원칙은 이 원칙과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후보님 탈당 관련 일지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 2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 창당 말기는 입당하시고 열린우리당 탈당하시고 중도개혁 통합신당 준비를 위해서 선도 탈당하시고 중도개혁 통합신당 창당에 또 합류하시고 중도개혁 통합신당 민주당 합당하시고 열린우리당 흡수할 때 대통합민주신당 합당은 이것은 뭐 당 전체가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2012년 6월에는 당내 경선을 했는데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민주통합당을 탈당하셔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조배수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정치의 원칙이고 최소한의 도의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2014년 2월에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북도시자 예비 후보로 등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당 공동 도당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2015년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에 무소속 정동영 전 의원님을 선거운동 하셨습니다. 이 문제로 자격정지 1년을 받으셨고요. 이것이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 생각하는 계속되는 경선 불복, 탈당. 계속되는 경선 불복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탈당, 경선 불복. 그것이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 그처럼 주장하시는 정치 도의이고 원칙입니까?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제가 경선 불복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인생의 오점으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면 그 당시 정말 모바일 선거라는 불투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과의 같이 했던 그 부분은 저는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하기로 했고,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민주연합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합류를 했고, 그래서 저는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질문 의도는 저에게 우리 조배숙 후보님이 그처럼 주장하셨던 정치의 도의와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당을 자주 바꾸는 것이 당을 그렇게 자주 바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치와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많은 가치와 이념에 있어서 탈당하고 입당할 때마다 그 새로운 정당과 그 정당의 가치와 이념이 항상 일관됐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꾸 새로운 당이 만들면 당의 정강 정책이 있고 물론 있지만 제가 선택한 잠시만요. 제가 주도권 들으니까 조금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면 그 정강 정책에 따라서 또 하시고 이해와 요구가 다르면 또 탈당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라고 해서 또 입당하시고 또 탈당하시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그 원칙과 도의가 자꾸 변하는 겁니까? 원칙과 도의가 변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심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이 진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고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도 탈당을 했고 또 그래서 같이 동반 탈당을 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안철수 대표와 동반 탈당을 하셨는가요? 안철수 대표하고 시기적으로 제가 먼저 탈당을 했지만 탈당한 이유는 왜 탈당하셨습니까? 저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습니다. 저는 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요.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님께서는 이 당원 자격정지 1년에 이 징계를 받으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천을 받지
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 탈당을 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요. 저는 우선 징계 자체가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당에 그 공정하지가 않다. 그런 그럼 부분에서 한 가지 굉장히 실망을 여쭤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동영 후보님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 정동영 후보님은요. 그 관악 선거가 우리 이 야권에게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세 현장에 갔을 뿐입니다. 유세 현장에 가서 지원은 안 하셨나요? 지원은 안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연설 했던 것과 순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후보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익산 발전을 갈망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대한 익산 시민이 이번 선거에서 정치 변화의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0년 특정 정당의 독주로 인해 익산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민생은 뒷전인 두 야당을 또 믿으시겠습니까? 오직 고향을 위해 헌신할 저 박종길이 오는 2018년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겠습니다. 강력한 일꾼 박종길을 선택하시어 익산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후보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저 조배숙은 정치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익산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4년 전 낙선의 시련을 겪고 인고의 세월도 익산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혈혈단신 선거운동을 하는 제 손을 잡아주시고 힘내라 격려해 주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모두가 저희 가족이기에 외롭지 않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로 힘있는 사선 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익산의 가치를 2배로 키워서 시민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병도 후보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정치적 격동기와 결단의 시기에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던 익산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호남을 볼모로 호남의 자민련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삶과 미래, 희망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한 총선용 정당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 해보기 위해 만든 임시정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정당이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김대중 대통령의 번호, 노무현 대통령의 번호,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과 저 한병도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4월 6일 오후 5시 30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있죠. 익산시장 재선거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익산시장 재선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 당선자가 낙마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죠. 20대 총선 남은 기간 이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